마라톤 선수의 기억, 사라지는 기억, 살아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순옥, 72세예요. 오늘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창문 밖에 바다가 보였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이불, 낯선 방이었죠.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내 방이었어요. 50년을 산 집. 강릉. 하지만 5분 동안 기억이 안 났어요. 나는 기억을 잡고 싶었어요. 사라지기 전에. 하지만 기억은 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하고 싶은데 잊혀지는 거. 침대 옆 탁자에 종이가 있었어요. 내 손글씨였죠. 나는 이순옥입니다. 72세. 강릉에 혼자 삽니다. 딸 이름은 미경이에요. 나는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알츠하이머. 3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초기래요. 하지만 빠르게 진행된대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12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그 후엔 모든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12개월. 1년 후면 나는 나를 잊어버려요. 딸도, 집도, 내 이름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72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작은 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하지만 72세. 가난, 병.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멀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계란 2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83만 원. 이번 달 연금이었어요. 다음 달까지 이걸로 버텨야 해요. 병원비 20만 원,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남는 건 23만 원. 하루 8천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난했어요. 평생. 21세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가난했어요. 왜?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있었죠.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운동화가 나왔어요. 50년 된 거.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거의 갈색이 됐어요. 1972년. 나는 21세였어요. 육상 국가대표였죠. 마라톤 선수. 미넨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어요. 금메달 유력 후보였죠. 코치님이 말했어요. 순옥아, 너는 천재야. 금메달 따면 내 인생 바뀐다. 금메달. 상금도 있고, 광고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나는 꿈을 꿨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꿈. 하지만 올림픽 3주 전이었어요. 코치님이 갑자기 말했죠. 순옥아, 오늘 30km 뛰어라. 전력으로. 네. 코치님, 내일 대회인데요. 몸 풀어야. 닥치고 뛰어. 나는 뛰었어요. 30km. 전력으로. 15km 지점에서 무릎이 아팠어요. 20km에서 더 아팠어요. 25km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부어올랐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죠. 인대 파열이에요. 최소 3개월 치료 필요해요. 올림픽은 3주 후였어요. 포기했어요. 50년 전 일이에요.
그 후 나는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죠. 육상을 그만뒀어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도 했어요. 50년 동안 달리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지금 72세. 알츠하이머. 12개월 남음. 나는 운동화를 꺼내 들었어요. 50년 만에 만지는 운동화. 나 달리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치매 진단받으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왜요? 나는 72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치매라고 해서 꿈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72세에 무슨 마라톤이냐고들 하겠죠. 하지만 왜 안 돼요? 50년을 참았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나는 신문을 꺼냈어요. 스크랩한 기사였죠. 김태훈 전 코치. 대한체육회 명예 고문 위촉. 김태훈. 내 코치였어요. 50년 전. 나를 30km 뛰게 한 사람. 내 무릎을 망가뜨린 사람. 기사를 읽었어요. 김태훈 고문은 1970년대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하며 한국 육상을 이끌었다. 특히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대표 선수를 긴급 투입해 파리 입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긴급 투입. 내가 부상당한 그날 코치님은 남자 선수를 올림픽에 보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50년 동안 의심했어요. 코치님이 일부러 나를 다치게 한 거 아닐까? 왜? 남자 선수를 올림픽에 보내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나는 기사를 찢었어요. 코치님, 당신 때문이었나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12개월밖에.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빛나고 있었죠. 나는 달릴 거야. 42.195km.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12개월 안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혼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늙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딸 미경.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미경이야. 딸 목소리였어요. 45세. 서울에 살아요. 응. 미경아.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엄마. 서울로 이사와. 혼자 살기 위험해.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위험했어요. 독립하고 싶은데 의존해야 했어요. 미경아, 나 괜찮아. 엄마, 지난주에 3번이나 길 잃었잖아. 경찰이 데려다 줬어. 그거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 나도 걱정돼서 잠 못 자.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서울로 가면 끝이에요. 마라톤도, 진실도, 꿈도. 나는 다시 운동화를 봤어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토요일, 딸이 왔어요. 승용차를 몰고 왔죠. 차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삿짐 싸는 거 도와줄게. 미경아. 거실에 앉았어요. 마주 봤죠. 나는 딸에게 마라톤 계획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됐어요. 병원비 걱정도. 솔직하고 싶은데 반대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미경아, 나 마라톤 하고 싶어.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마라톤이요? 42.195km.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엄마, 정신 차리세요.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치매예요. 12개월 남았어요. 무슨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해야 해. 1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병원비는 지금도 빠듯한데. 나 일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72세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가족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도 부족한데 무슨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신발만 30만 원이에요. 대회 참가비 10만 원이고요. 40만 원. 내 한 달 생활비였어요. 하지만 나는 말했죠. 내가 꿈 이루면 돈도 벌 수 있어. 일단 시작하자.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딸이 울면서 나갔어요. 나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딸도 이해해요. 걱정하는 거.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걱정은 고마워요. 하지만 꿈까지 포기할 순 없어요. 일요일 아침, 주치의 박소연이 왔어요. 35세 여자 의사. 3개월마다 정기 검진하러 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검진을 받았어요. 혈압, 체온, 기억력 테스트. 어머니, 기억력이 조금 더 떨어지셨네요. 알아요. 힘드시죠? 근데 선생님,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마라톤 하면 안 돼요.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마라톤이요? 나는 50년 전 이야기를 했어요. 올림픽, 부상, 코치, 모든 것. 소연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머니, 그거 고의 부상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증거가 없어. 코치 이름이 뭐예요? 김태후. 소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죠. 어머니, 이 사람 맞아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태후. 지금은 65세. 희끗한 머리. 정장 차리. 그 사람이야. 가슴이 뛰었어요. 50년 만에 보는 얼굴. 어머님, 이 사람 지금 대한체육회 명예 고문이에요. 존경받는 코치래요.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성공했어.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마라톤도, 진실 밝히는 것도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도움 청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독립적이고 싶은데 의존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도움받는 건 부끄럽고 약한 거라고. 하지만 소연이 말했죠. 어머니, 도움받는 건 용기예요. 혼자 다 하려는 게 오히려 고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근데 운동하면 치매 어떻게 돼요? 어머님, 운동이 치매에 가장 좋아요. 정말요? 네. 운동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혈류도 좋아지고 신경세포도 재생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최고예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운동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소연이 말했어요. 세상은 치매 환자를 집에 가두려고 해요. 하지만 틀렸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해요. 운동해야 해요. 희망이 보였어요. 선생님, 그럼 내가 마라톤 완주하면 치매 좋아질 수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럼 더 해야겠네. 소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11개월 후예요. 11개월. 내 시한부랑 비슷하네. 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선생님, 나 돈이 없어요. 신발도, 옷도, 참가비도. 소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유튜브 해요. 유튜브. 네. 어머님 스토리 알리면 구원 올 거예요. 광고도 올 수 있고요. 내가 72세 할머니가. 네. 요즘 시니어 유튜버 인기 많아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SNS 못 한다고. 하지만 소연이 말했죠. 나이는 핑계예요. 할머니,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해보자. 그날, 소연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줬어요. 채널 이름 72세 할머니의 마라톤 도전. 첫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 72세예요.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어요. 12개월 남았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50년 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업로드했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훈련 시작해요. 시작하자. 나는 훈련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꿈을 향해 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50년 공백, 72세 몸, 가난.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1만. 하룻밤 사이에 1만 명이 봤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꼭 완주하세요. 나는 울었어요. 세상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광고 제의 들어왔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광고요? 네. 작은 운동복 회사인데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 나는 숨이 멎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가난하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려요. 꿈은 돈을 만들어요. 선생님,
신발 사러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미경아? 엄마 유튜브 봤어. 댓글들도 봤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미경아. 근데 조심해. 그리고 다치지 마. 고마워. 딸. 가족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진심을 보여주면 가족도 이해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11개월 후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42.195km. 그리고 김태훈 코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월요일 새벽 5시. 소연이 차를 몰고 왔어요. 어머님, 출발해요. 나는 50년 된 운동화를 신었어요. 새 신발 살 돈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한강공원까지 2시간 걸렸어요. 새벽 7시. 한강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 운동부터 해요. 소연이 스트레칭을 가르쳐 줬어요. 10분 후 출발했어요. 나는 제대로 뛰고 싶었어요. 50년 만에. 하지만 50년 공백, 72세 체력, 낡은 신발.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100m를 뛰었어요. 숨이 찼어요. 200m.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0m. 멈췄어요. 주저앉았죠. 안 돼. 못하겠어. 소연이 물을 건넸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나 너무 약해. 50년 만에 처음 뛰는 건데 500m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좌절했어요. 신발도 문제였어요. 너무 낡아서 발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유튜브 조회수 봤어요? 얼마나? 10만이에요. 나는 놀랐어요. 10만. 네. 하룻밤 사이에요. 댓글도 5,000개 넘어요. 집에 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댓글이 엄청났어요. 할머니, 저도 68세예요.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제 어머니도 치매세요. 할머니 영상 보여드렸더니 우셨어요. 할머니, 꼭 완주하세요. 응원합니다. 나는 울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응원하다니. 나는 훈련비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난했어요. 수입이 없었어요. 필요한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옥님. 저는 달리자 운동복 회사 대표예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님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광고 모델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광고요? 네. 저희 운동복 입고 영상 찍어주시면 2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나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요? 네. 할머님 스토리가 저희 브랜드와 잘 맞아요. 전화를 끊고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200만 원. 어머니, 축하드려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가난하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꿈은 돈을 만들어요.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려요.
200만 원은 나한테 큰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큰 돈. 나는 울었어요. 사흘 후 돈이 들어왔어요. 나는 소연과 함께 스포츠 매장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마라톤 신발 보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신발이 진열돼 있었어요. 수십 종류. 이거 추천해요. 쿠션이 좋아서 무릎 보호돼요. 나는 신발을 신어봤어요. 딱 맞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살게요. 운동복도 샀어요. 10만 원. 모자, 양말, 물통. 5만 원. 총 43만 원. 카드를 긁었어요. 처음으로 걱정 없이 산 물건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신발을 신어봤어요. 거울을 봤죠. 72세 할머니가 운동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6시. 소연이 데리러 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뛰었죠. 첫날 1km, 둘째 날 1.5km, 셋째 날 2km. 조금씩 늘어났어요. 힘들었어요. 숨이 찼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실패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일주일 후 3km를 완주했어요. 소연이 박수 쳤어요. 어머님, 해냈어요. 나는 울었어요. 3km. 작은 거리지만 나한텐 큰 성공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 72세 할머니. 첫 3km 완주.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룻밤 사이 50만. 댓글도 1만 개 넘게 달렸어요.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저도 내일부터 달리기 시작할게요. 할머니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구독자도 늘었어요. 5만 명.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옥님. 저는 건강한 하루, 건강식품 회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타민 광고, 모델 제안 드려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요? 네. 할머님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건강한 노년의 상징이세요. 전화를 끊고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500만 원. 어머님, 대박이에요. 나는 SNS로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SNS를 몰랐어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SNS 못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소연이 유튜브를 가르쳐 줬어요. 영상 찍는 법, 편집하는 법, 댓글 다는 법. 나는 72세지만 배웠어요. 나이는 핑계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2주 후 5km를 완주했어요. 3주 후 10km. 한 달 후 15km. 몸이 변하고 있었어요. 숨도 덜 차고 다리도 튼튼해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운동이 뇌를 살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치매 진행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어요.
12개월 안에 마라톤 완주.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5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21세 이순옥.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나 다시 돌아왔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순옥아. 나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늙은 목소리. 누구세요? 나. 강미숙. 기억나니? 강미숙. 50년 전 동료. 같이 국가대표 했던. 미숙아. 응. 오랜만이다. 어떻게 내 번호를? 유튜브 봤어. 너 마라톤 한다며? 응. 그래. 순호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50년 전 그날. 코치님 얘기. 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슨 얘기? 나 그날 봤어. 코치님이 일부러 너한테 과훈련 시킨 거. 나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나는 소리쳤어요. 미숙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전화 너머로 미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순호가. 나 50년 동안 미안했어. 말 못해서.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 그날. 올림픽 3주 전. 코치님이 남자 선수 코치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50년간 의심했던 거.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증인도 없었어요. 확신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이순옥이를 다치게 해야 해. 그래야 우리 선수가 올림픽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진짜로 일부러. 응. 코치님이 의도적으로 너한테 과훈련 시킨 거야. 너 무릎 다치게. 미숙아. 왜 50년 동안 말 안 했어?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코치님이 권력자였잖아. 말했다간 나도 끝날 것 같았어. 나는 주저앉았어요. 50년. 50년간 의심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확인됐어요. 코치가 나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거예요. 내 꿈을, 내 인생을 빼앗은 거예요. 순호가. 괜찮아? 미숙아. 증거 있어? 그때 녹음은 없어. 하지만 내가 증인이 될게. 법정에서 증언할게. 고마워. 순호가. 코치한테 복수해. 너 이길 수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 슬픔, 억울함. 모든 감정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소연에게 전화 내용을 말했어요. 소연이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어머님, 이거 고소해야 해요. 고소? 네. 고의 부상이에요. 민사소송 가능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해요? 보통 5천만 원 정도래요. 5천만 원. 나한텐 없는 돈이었어요. 광고비로 700만 원 벌었지만 5천만 원은 너무 컸어요.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었어요. 소송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5천만 원이었어요. 나한텐 없는 돈. 필요한데 돈이 부족했어요. 소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크라우드 펀딩 해요. 크라우드 펀딩. 네. 국민들한테 후원받는 거예요. 어머님 스토리 알리면 다들 도와줄 거예요. 그런 게 되겠어? 해봐요.
어머님 구독자 지금 10만 명이에요. 그날 소연이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제목 72세 할머니, 50년 전 진실을 밝히다. 내용. 저는 이순옥, 72세입니다. 50년 전, 저는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치의 고의 부상으로 꿈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도와주세요. 목표 금액 5천만 원.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1시간 후 100만 원 모였어요. 3시간 후 500만 원. 하루 후 3천만 원. 이틀 후 목표 달성 5천만 원. 사흘 후 1억 원을 넘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국민들이 어머님 편이에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할머니, 꼭 이기세요. 코치 처벌받아야 해요. 제가 10만 원 후원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50년 전 일은 증명 못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동료가 증언해줬어요. 50년이 지나도 진실은 남아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개인이 권력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코치는 체육회 고문이에요. 나는 가난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국민이 내 편이었어요. 크라우드 펀딩 3일 만에 1억 모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옥님. 저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이 사건 꼭 이기고 싶어요. 무료요? 네. 어머님 스토리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강미숙 씨가 증인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도 찾았어요. 어머님 인대 파열 진단서요. 증거가 되나요? 충분해요. 이기실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 김태우. 혐의 고의 부상. 올림픽 출전 기회 박탈. 배상 청구 8억 원. 정신적 피해 5억. 올림픽 상실 기회 3억. 언론에 알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났어요. 72세 할머니 50년 전 코치 고소. 고의 부상 주자. 전설의 마라토너. 반세기 만의 진실 보고. 국민 1만 명. 3일 만에 1억 후원. 정의 실현. 열망. 전국이 들끓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폭발했어요. 10만, 50만, 100만. 조회수도 1000만을 넘었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인터뷰 하시겠어요? 네.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순옥님, 50년 만에 왜 지금 고소하셨나요?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어요. 12개월 남았어요. 기억 잃기 전에 진실 밝히고 싶었어요. 코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태훈 코치니,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5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책임지세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대회에 등록하고 싶었어요.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엔 소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이루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증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0개월 정도요. 10개월. 대회까지 11개월. 아슬아슬했어요. 운동 계속해도 돼요? 네. 오히려 운동이 도움될 거예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대회 등록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등록하자. 그날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등록했어요. 참가 번호 7249점. 11개월 후 42.195km. 할 수 있어. 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 응.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걱정돼. 코치가 보복할 수도 있어. 가족이 걱정하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미경아, 걱정은 고마워. 하지만 엄마 꿈까지 빼앗지 마. 엄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가족은 소중해.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조심해. 고마워. 딸.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10개월 남았어요. 마라톤 완주. 진실 폭로. 코치 첩. 모두 이루고 싶었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시작이야. 나는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10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은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날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73세가 됐나. 10개월 동안 많이 변했어요. 살이 빠졌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하지만 기억은 더 나빠졌어요. 어제는 집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소연이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근데 선생님, 이름이 뭐였지? 소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소연이에요, 어머니. 아, 맞다. 소연. 나는 대회에 출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장소도. 하고 싶은데 나조차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3시간 걸렸죠. 올림픽 공원 도착.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2만 명. 배번호를 달았어요. 7249점. 준비 운동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73세래. 진짜? 대단하다. 알츠하이머인데 출전했대. 카메라가 나를 찍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죠. 이순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분이 어때요?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기억 잃기 전에. 코치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다음 달 1심 판결이에요. 오늘 완주하고 법정 가려고요. 기자들이 박수 쳤어요. 오전 8시. 출발 30분 전.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해도 돼요. 아니야. 완주할 거야. 30km 지점에서 제가 기다릴게요. 물 줄게요. 고마워. 8시 30분. 출발 신호. 빵. 2만 명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나도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출발선에 서고 싶었어요. 50년 만에. 하지만 주변 만류가 있었어요. 딸도, 의사도 걱정했어요. 위험한데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기억 상실자는 위험해서 대회 출전 불가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소연이 대회 측에 말했어요. 이 할머니는 50년을 기다렸어요. 기억 잃어도 출전할 권리 있어요. 대회 측이 허락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1km, 2km, 3km. 천천히 뛰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했어요. 할머니, 파이팅. 멋있어요. 10km 지점. 아직 괜찮았어요. 물을 마시고 계속 뛰었죠. 15km.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20km. 숨이 찼어요. 25km.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몸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몸은 훈련하면 다시 깨어나요. 50년 잠들어 있던 근육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30km 지점. 소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물이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연을 쳐다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소연. 이름이 기억 안 났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왜 나는 뛰고 있지? 사람들이 누구지? 나는 기억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하지만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소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마라톤 대회예요. 기억나세요? 마라톤. 네. 어머님이 50년 동안 꿈꿨던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내 다리가. 소연이 놀랐어요. 어머니,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왜 뛰는지. 하지만 다리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 뛰어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말했어요.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뛰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리는 알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뛰고 싶어 했던 그 근육이 기억했어요. 꿈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의 세포에 새겨져 있어요. 31km, 32km, 33km. 의식 없이 뛰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저 할머니 대단하다. 기억 잃었는데도 뛰네. 카메라가 나를 쫓아왔어요. 중계 방송에서 해설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73세 이순옥 할머니. 30km 지점에서 완전 기억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100만 명. 댓글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유유, 눈물 난다. 이게 진짜 의지다. 35km.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뛰었어요. 소연이 옆에서 함께 뛰며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7km 남았어요. 7km. 네. 어머님 꿈이 거기 있어요. 꿈. 무슨 꿈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38km. 정말 힘들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40km. 다리가 구들거렸어요. 41km. 거의 다 왔어요. 42km. 고린 지점이 보였어요. 195m 남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언가 기억났어요. 21세. 빨간 운동화. 올림픽. 코치. 부상. 50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이순옥이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뛰는지. 나는 달리는 거야. 50년 만에 마지막 힘을 냈어요. 195m, 100m, 50m. 고린 테이프가 보였어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나는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린 테이프를 끊었어요. 완주 42.195km.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50년 만에 이룬 꿈이었어요. 고린 지점에서 쓰러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 나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해냈어요. 완주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해냈어. 기록 5시간 47분. 73세 여자 부문 1등이었어요. 시상대에 섰어요. 메달을 받았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순옥님, 소감 한 말씀.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나는 세상에 말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지쳐서. 말하고 싶은데 힘이 없었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김태훈 코치니 보고 계세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어요. 50년 전 당신이 저를 다치게 했어요. 제 꿈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저 오늘 완주했어요. 73세. 알츠하이머 걸려서도. 당신은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주 법정에서 봅시다. 전국이 숨을 죽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 한 번이었어요. 73세 할머니. 기억 잃고도 마라톤 완주. 30km 지점 기억 상실. 하지만 근육이 기억해. 코치 향한 복수 선언. 다음 주 1심 판결.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구독자 300만. 일주일 후. 법정. 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김태훈 코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50년 만의 대면이었어요. 코치는 늙었어요. 65세. 머리가 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 강미수, 나오세요. 미숙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1972년 그날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태훈 코치가 다른 코치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순옥을 다치게 해야, 그래야 우리 선수가 올림픽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코치의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이해 있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정확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1972년 8월 3일. 이순옥 환자. 인대 파열. 원인 과도한 훈련.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태훈 코치는 남자 선수를 올림픽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코치를 쳐다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코치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훈련시킨 겁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코치가 인정하길 바랐어요. 사과하길. 하지만 코치는 끝까지 부정했어요. 인정받고 싶은데 거부당했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나는 코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코치니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했어요. 하루 8,000원으로 살았어요. 당신은요? 체육회 고문 됐죠. 존경받는 코치 됐죠. 제 인생으로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코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권력자는 절대 사과 안 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진실 앞에서 권력도 무너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김태훈은 원고 이순옥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억 원, 기회 상실 손해 배상금 3억 원, 총 8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체육회 명예, 고문직을 박탈한다. 빵. 승소. 법정이 박수로 터졌어요. 나는 울었어요. 50년 만의 정이었어요. 코치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순옥아,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었어요. 늦었어요. 코치니.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을게요. 코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씁쓸했어요. 이겼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정의는 실현됐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50년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순옥님, 소감 한 말씀. 8억 원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마라톤 교실 열 거예요. 노인들 위해. 왜요? 나처럼 꿈 포기한 노인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박수가 터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릉 바닷가. 소연이 함께 왔어요. 어머니, 이제 쉬세요. 쉴 거야. 치매는 어때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괜찮아. 마라톤 후에 더 좋아진 것 같아. 진짜요?
의사가 그러더라. 운동이 뇌를 살렸대.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광고 제의가 쏟아졌어요.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이순옥님, 광고 모델 해주세요. 한 건당 1억 원씩. 3개 계약했어요. 총 3억 원. 책 출판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자서전 내시죠. 인세 5억 예상됩니다. 계약했어요. 영화사에서도.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판권료 3억. 계약했어요. 나는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난했어요. 평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가난하면 꿈 이룰 수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50년 가난했어요. 하지만 꿈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법정 배상금 8억, 광고 3억, 책 5억, 영화 3억, 크라우드 펀딩 남은 돈 5천만 원, 총 19억 5천만 원. 73세에 처음으로 부자가 됐어요. 가난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요. 한 달 후, 이순옥 마라톤 교실 오픈했어요. 강릉 바닷가에 60세 이상만 받았어요. 무료로. 첫날 50명이 왔어요. 할머니, 저도 72세예요. 달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잖아요. 할머니, 저 치매 초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운동이 도움돼요. 매일 아침 6시 바닷가에서 같이 뛰었어요. 노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돌아왔어요. 건강해졌어요. 꿈이 생겼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1년 후 또 마라톤 나가세요. 또. 네. 74세에도요. 75세에도요. 계속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계속 뛰자.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 번 이루면 끝이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나는 계속 뛸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내 다리가 기억할 테니까. 1년이 지났어요. 나는 74세가 됐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강릉 바다가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는 강릉. 나는 이순옥, 74세.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나는 기억을 지키고 싶었어요. 계속. 하지만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었어요. 2년 전에. 기억하고 싶은데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기적이에요. 뭐가요?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운동이 뇌를 살렸어요. 의학계에 보고할 만한 사례예요. 나는 울었어요. 기적이었어요. 2년 전 12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마라톤이 나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치매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운동이 치매를 이겼어요. 마라톤이 내 기억을 지켜줬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살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마라톤 교실로 갔어요. 1년 전에 만든 곳. 지금은 150명이 다녀요. 모두 60세 이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사했어요. 오늘도 달리자. 우리는 바닷가를 뛰었어요. 매일 아침 6시, 5km씩. 노인들이 변했어요. 건강해졌고, 밝아졌고,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 다음 달 마라톤 대회 나가요. 68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안 만났으면 집에서 TV만 봤을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인이 달린다고? 도와주고 싶은데 거부당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니 달랐어요. 전국에서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마라톤 교실이 성공했어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73세에 마라톤 완주한 이순옥. 노인들에게 희망 전파. 유튜브 구독자 500만 명.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 73세. 달리다. 판매 부수 50만 부. 영화도 제작 중이었어요. 제목 할머니의 마라톤. 내년 개봉 예정. 내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오후에 딸 미경이 찾아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엄마, 우리 엄마, 슈퍼스타. 나는 웃으며 안아줬어요. 많이 컸네. 할머니, 저도 달릴래요. 손주가 말했어요. 그래. 같이 뛰자. 저녁에 딸과 단둘이 앉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엄마, 2년 전 생각나? 응. 내가 엄마 반대했었잖아. 미안해. 나는 딸과 화해하고 싶었어요. 완전히.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팠어요. 미경아, 괜찮아.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엄마가 옳았어.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였어. 고마워. 딸. 엄마, 자랑스러워. 정말. 우리는 포옹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가족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진심은 통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돼요. 가족은 결국 하나예요. 밤에 소연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중요한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 내일 봬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뭔데?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신청서요. 응. 알아. 다음 달이잖아. 어머니, 올해도 나가세요. 응. 나. 네. 74세에도요. 나는 망설였어요. 작년에 이미 완주했어요. 증명했어요. 또 나가야 할까? 나는 쉬고 싶었어요.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연이 말했어요. 계속해야 한다고. 쉴까? 계속할까? 이게 가등이었어요. 선생님, 나 작년에 했잖아. 어머니,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게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꿈은 계속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맞아.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 번 이루면 끝이라고. 하지만 틀렸어요. 꿈은 계속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 나가자.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올해는 제가 같이 뛸게요. 끝까지. 고마워, 선생님. 그날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6시, 10km, 15km, 20km. 작년보다 더 잘 뛰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주 후, 대회 신청 마감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배번호 7400점. 이번엔 소연도 신청했어요. 배번호 7401점. 나란히. 어머님, 함께 완주해요. 함께. 일주일 후,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순옥님, 올해도 출전하신다고요? 네. 작년에 이미 완주하셨는데, 왜 또 나가세요?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왜냐하면 달리는 게 좋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네.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좋으니까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자가 웃었어요. 멋있으세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74세 이순옥. 올해도 마라톤 도전. 달리는 게 좋아서. 댓글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진짜 레전드유. 74세에도 도전. 나도 힘내야지. 할머니가 대한민국 희망이다. 2주 후, 마라톤 교실 학생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응원하러 갈게요. 응원. 네. 150명 다 갈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1년 전엔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150명의 가족이 생겼어요. 며칠 후, 코치 김태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50년 만의 편지. 열어봤어요. 순호가.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체육회에서 쫓겨난 후 반성했다. 50년 동안 너에게 미안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73세에 마라톤 완주한 거. 74세에 또 도전하는 거. 내가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건강하길 바란다. 김태훈. 나는 편지를 접었어요. 나는 코치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50년은 너무 길었어요. 용서할까 말까.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74세.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원한 품고 살기엔 너무 짧아요. 편지지를 꺼냈어요. 답장을 썼어요. 코치님. 편지 잘 받았어요. 용서는 못해요. 50년은 너무 길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을게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코치님도 건강하세요. 이순옥. 편지를 붙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용서하면 편해진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원망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74세.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어요. 12개월 시한부. 하지만 살았어요. 마라톤이 나를 살렸어요. 이제 기억도 돌아왔어요. 꿈도 이뤘어요. 복수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가족과도 화해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아, 맞다. 내일 아침 6시. 또 달려야죠. 계속. 평생.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바다의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내 인생처럼. 대회 당일. 2025년 11월 3일. 서울 올림픽공원. 2년 연속 같은 장소.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작년 73세. 알츠하이머. 혼자. 올해 74세. 건강. 150명과 함께.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마라톤 교실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선생님, 할머니, 150명이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이순옥 할머니 파잇. 74세의 도전. 꿈은 나이가 없다. 나는 울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소연이 옆에 섰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올해는 기억 잃지 않을 거야.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배번호 7400번을 달았어요. 소연은 7401번. 딸 미경도 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엄마, 파이팅. 할머니, 최고. 오전 8시 30분. 출발 신호. 빵. 출발했어요. 작년처럼 천천히. 소연이 옆에서 함께 뛰었어요. 어머님, 페이스 좋아요. 작년 경험이 있으니까. 5km, 10km, 15km. 순조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했어요. 할머니, 작년에도 봤어요. 대단해요. 74세인데 저보다 빠르네요. 나는 다시 완주하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74세 몸이었어요. 작년보다 1년 더 늙었어요. 하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20km 지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빨리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아파. 천천히 가요. 페이스를 줄였어요. 25km. 정말 힘들었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어요. 선생님, 못 갈 것 같아.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작년에도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150명이 보고 있어요. 포기하면 어떡해요? 맞아. 나는 150명의 희망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힘을 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체력은 떨어져도 의지는 남아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강해요. 74세여도 달릴 수 있어요. 30km 지점. 작년의 기억, 잃었던 곳. 올해는 괜찮았어요. 기억도, 의식도 모두 또렷했어요. 선생님, 나 작년엔 여기서 기억 잃었잖아. 네. 하지만 올해는 괜찮아요. 마라톤이 나를 치료해줬어. 35km. 힘들었지만 계속 뛰었어요.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마라톤 교실 학생들이었어요. 코스 옆에 서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파이팅. 할머니,
완주하세요. 힘이 났어요. 38km, 40km, 41km. 거의 다 왔어요. 42km. 고린 지점이 보였어요. 195m 남았어요.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함께 들어가요.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뛰었어요. 100m, 50m, 10m. 고린. 완주. 작년 5시간 47분. 올해 5시간 52분. 5분 느렸지만 완주했어요. 74세. 시리상대에 섰어요. 74세 여자 부문 1등. 메달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순옥님, 2년 연속 완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나가실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물론이죠. 75세에도, 76세에도, 77세에도. 언제까지 뛰실 건가요? 못 뛸 때까지요. 다리가 멈출 때까지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에요. 74세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계속돼요. 그날 저녁 뉴스 한 번이었어요. 74세 이순옥 2년 연속 마라톤 완주. 75세에도 도전. 치매 극복한 할머니. 전국 노인들에게 희망. 나이는 숫자일 뿐. 끝없는 도전. 유튜브 조회수 2천만. 구독자 700만. 전국이 감동했어요. 일주일 후 정부에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국민에게 희망을 준 공무. 상금 1억 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어요. 이순옥님,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한 달 후. 마라톤 교실 학생이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68세 할머니. 선생님, 해냈어요.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 이야기가 수많은 노인들을 바꿨어요.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전했어요.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나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겼어요. 전국에, 세상에. 더 이상 갈등은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강릉 바닷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74년을 살았어요. 처음 50년은 힘들었어요. 가난, 부상, 좌절, 포기. 하지만 마지막 2년은 달랐어요. 도전, 성공, 희망, 감동. 늦지 않았어. 중얼거렸어요. 73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74세 도전해도 늦지 않았어요. 75세에도, 80세에도 늦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꿈은 나이가 없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포기하지 않으며 이룰 수 있다고. 그리고 복수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고, 진실보다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것이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연이었어요. 어머니, 내년 대회 신청서 나왔어요. 벌써. 네. 75세 도전하세요.
나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어머니, 언제까지 뛰실 거예요? 100세까지. 정말요? 농담, 아니야. 100세의 풀코스 완주. 이게 내 새 꿈이야. 소연이 웃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75세에도, 80세에도, 100세에도.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섰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달리자. 중얼거렸어요. 바닷가를 뛰기 시작했어요. 74세.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계속 뛸 거예요. 내 다리가 기억하는 한. 내 심장이 뛰는 한. 내 꿈이 살아있는 한. 달리는 게 좋으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바다가 빛나고 있었어요. 내 미래처럼. 끝없이. 2년 후. 76세 이순호. 3년 연속 마라톤 완주. 기록 5시간 59분. 마라톤 교실 학생 300명. 저서 3권 출간. 영화 할머니의 마라톤 500만 관객.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 순자산 30억 원. 전국 강연 100회. 대한민국 최고령 마라토너. 그리고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계속. 완벽합니다. 국가 자료 전체 작성하겠습니다.